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8.15 특집 2부 방송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 방송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남한 책임론자들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른바 정읍 발언의 실상 분석을 통하여 남한 책임론의 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부 방송에서는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분단 책임이 궁극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한반도 분단 남한 책임론자들의 주장처럼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읍 발언 등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당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사건으로 1945년 9월 20일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군정에 북조선의 모든 반일적 민주정당과 단체의 광범위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권력 수립을 원조하라는 스탈린의 지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권력이란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기 전에 과도적인 정권의 형태를 말합니다. 당시 북한 지역은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부르조아 곧 민족주의 세력과 연립 정권의 형태로 북한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죠. 따라서 소련 군정 당국과 그의 대리인 김일성은 이 지시에 따라 당시 민족주의자 조만식에게 접근해 그의 협조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용 가치가 떨어진 이후에는 가차없이 내쳐버렸죠. 이 지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기 때문입니다. 9월 20일은 한반도가 해방된 지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런 시점에 벌써 스탈린은 북한의 단독 정권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이후에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협상하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군정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1945년 10월 10일 결정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지역만의 독자적 당조직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른바 일국 일당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에는 하나의 공산당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미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공산당을 만들었고 남한 공산주의자들 뿐 아니라 오기섭 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서울의 당 중앙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1945년 9월 19일 원산을 통해 입국한 김일성은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고 그래서 소련 군정의 지원을 받아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립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이는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눈에도 그 결정이 조국 분단의 신호탄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일성 계열들은 북한 단독 정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기지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기지론은 사회주의 혁명기지인 북한 지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을 확대해 남한 지역까지 해방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 민주기지론은 1948년 3월 28일 북조선 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제기한 것인데 주목할 점은 김일성이 약 3년 앞선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립 의미를 설명하면서 민주기지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김일성 스스로가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일찌감치 추진해 왔음을 실토한 셈이죠. 세 번째는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창설입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1년 후인 1947년 2월 임시간판을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되었고 결국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오늘날 북한 정권의 모체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처음부터 사실상의 단독정부였던 것입니다. 이 기구는 당시 북한 지역의 모든 행정을 총괄했고 더 나아가 북한 지역에 적용될 각종 법령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등 정부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에서 다루었듯이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1946년 2월은 그해 3월에 통일된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김일성과 소련은 북한 지역에다 사실상의 단독정부를 수립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임시인민위원회는 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은 미소공동위원회 바로 직전에 실시되어 불과 20여일 만인 3월 말에 완료되었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북한 지도부와 소련 측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선의 통일된 정부 수립을 원했다면 독단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그렇게 급속히 해치웠을까요? 이러한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 정책을 일부 학자들은 일지역 사회주의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본래 소련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소련이 그만큼 당시 한반도 분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역시 1948년 12월 10일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북조선 인민들이 해방 후 3년 동안 민족 경제를 부흥시키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킨 성과는 오직 위대한 소련 정부와 소련 군대가 조선 인민에게 준 원조의 결과임을 인정한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지금 우리는 조국과 민족 분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방 직후의 북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소련과 초기 북한 정권이 행한 분단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분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은 왜곡된 역사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남북한 분단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분단 책임 소재 논란 해소뿐 아니라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자유평화 통일을 염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